전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그 놀라운 성장의 이면에는 수많은 감동 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이야기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했던 독일 해군. 장교가 딸의 선택을 따라 방문한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가짜 번영국가라 불렀던 한국이 보여준 최첨단 기술력과 군사 역량,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족 문화는 30년 경력의 군인이자 냉전 시대를 살아온 서방 세계의 전문가마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천공항부터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F-35조종사의 숙련된 기술, 세계를 선도하는 의료 기술까지. 한국의 모든 것은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선언합니다. 나는 더 이상 독일 장교가 아니다. 내 딸이 선택한 한국에서 나는 진짜 가족을 만났다.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펼쳐진 감동적인 화해와 성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하랄트 비르크너입니다. 독일 해군에서 정보분석 장교로 30년을 복무했습니다. 냉전 시대에 성장하고 복무한 군인으로서 세상은 분명했죠. 우리 편과 그들 편.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더 우월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 딸 엘레나가 한국행을 선언했던 그날, 함부르크 우리 집 거실은 전쟁터가 됐어요. 아빠, 난 서울로 갈 거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소에서 제안이 왔어요. 엘레나의 말에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공학대학을 나온 내 딸이 왜 하필 한국인가? 유럽이나 미국도 아닌 한국? 그게 뭐가 있다고? 가짜 번영국가야. 표면적 성장 뒤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알아? 내가 정보분석관으로서 봤을 때 말이 나오자마자 엘레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런 편견으로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아빠는 항상 그래요. 모든 걸 냉전 시대 눈으로만 보죠. 우리 사이의 언쟁은 격해졌습니다. 결국 엘레나는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제 고집과 자존심은 그녀를 붙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봐. 실패하면 언제든 돌아오면 돼. 이것이 딸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 1년간 우리는 연락이 끊겼죠. 크리스마스, 생일, 어떤 명절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노가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엘레나는 제 유일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제 군인 특유의 완고함이 그녀를 밀어냈죠. 종종 거실에 있는 엘레나의 사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대학 졸업식 날 자랑스럽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는 매일 밤 뉴스에서 한국 관련 소식을 찾아봤어요. 비이성적이지만 딸의 모습이 우연히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그러나 제가 본 것은 북한과의 긴장 상태, 정치 스캔들, 경제 불안정 같은 뉴스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의 편견을 더 강화시켰죠. 결국 무너질 거야. 모든 급속 성장은 그렇듯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딸의 선택이 틀렸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은퇴한 장교로서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조깅, 신문 읽기, 퇴역 군인 모임 참석. 하지만 그 어디에도 딸은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오래된 해군 동료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랄트, 내 딸 소식 들었나? 큰일을 해냈다더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엘레나의 소식이었어요. 그러나 다음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잘 정착한 것 같아. 결혼도 했다던데. 결혼? 제 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구와? 외국인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제 해군 동료 클라우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우리에게 이런 방문은 특별한 일이죠. 클라우스는 노트북을 들고 와서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하랄트, 이것 좀 봐. 내 딸 기사야. 화면에는 국제항공우주 프로젝트에서 빛나는 독일 출신 전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엘레나의 사진과 함께요. 딸은 한국항공우주연구소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장이라고 소개되어 있었어요. 가짜뉴스겠지. 요즘 얼마나 많은데.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클라우스는 포기하지 않았죠. 하랄트, 이건 공식 정보 사이트에도 실렸어. 내 딸은 성공했어. 그리고 이건 독일 신문에도 실렸어. 또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엔지니어 한마이너스독 항공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이란 제목이었죠. 사진 속 엘레나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입으로는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커져갔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것일까? 클라우스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소 엘레나 비르크너.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엘레나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여러 국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인터뷰 영상도 발견했죠. 저는 한국의 기술력과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독일과는 다른 접근 방식이지만 매우 효과적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속 엘레나는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어 몇 마디도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제 딸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조깅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계속 엘레나에게 향했어요. 달리면서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 딸은 왜 그렇게 먼 나라에서 성공할 수 있었을까? 내가 정말 그토록 틀렸던 걸까? 집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는 동안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울행 항공권을 예약하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30년 동안 해군 정보장교로 일하며 수많은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런 불안감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피할 수 없었어요. 제 딸이 선택한 세계를 직접 봐야 했습니다. 수첩을 펼쳐 엘레나의 마지막 연락처를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아빠다. 서울에 갈 예정이다. 만날 수 있을까?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만에 연락, 그것도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올까요? 기다림은 길었습니다. 2시간 후 마침내 답장이 왔습니다. 환영해요, 아빠. 공항에서 마중 나갈게요. 비행 정보 알려주세요. 짧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 가슴은 안도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임무를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압도감이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세계 각지를 다녀봤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공항 자체가 마치 미래에서 온 듯했죠. 모든 것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젊은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군요.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 딸을 만나러 왔습니다. 즐거운 방문 되시길 바랍니다. 그는 미소와 함께 여권을 돌려주었어요. 터미널을 빠져나오자 저 멀리 엘레나가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딸 약간 달라 보였어요.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죠. 아빠. 엘레나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간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오랜 군인 습관대로 억눌렀어요. 잘 지냈니? 어색한 인사를 건넨 후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고속도로,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지하철로 가요, 아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지하철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디지털 안내 시스템, 질서 정연한 승객들. 열차 안에서 엘레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표정이 재밌네요. 상상했던 것과 달라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의 잿더미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다니. 놀랍구나.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들, 첨단 기술로 가득한 거리,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 이것이 제가 가짜 번영 국가라고 불렀던 곳의 현실이었습니다. 엘레나가 예약해둔 호텔은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하는 동안 로비에서 비즈니스맨들이 여러 언어로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어요. 전 세계 기술 리더들이 모였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방에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엘레나와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곳은 한국 전통 음식점이었어요. 아빠,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독일 음식과는 다르지만 건강하고 다양해요. 테이블에 놓인 수십 가지 작은 반찬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엘레나는 능숙하게 젓가락을 다루며 저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김치예요. 발효 음식이라 독일의 사우어크라우트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건 저녁 내내 엘레나는 한국 문화와 자신의 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주로 듣기만 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한강 다리를 건너며 야경을 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 활기찬 에너지. 이것이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내일은 내가 일하는 곳을 보여줄게요, 아빠. 그리고 제 남편들도 만나셨으면 해요. 남편들이라고? 복수형? 제 표정을 본 엘레나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 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빠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모든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엘레나가 저를 한국항공우주연구소로 데려갔습니다. 강남의 현대적인 빌딩 단지 안에 자리한 연구소는 인상적이었어요. 출입구에서 보안 검사를 받을 때 엘레나는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은 제 아버지세요. 하랄트 비르크너 씨. 오늘 투어 예정이 있어요. 보안 직원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비르크너 팀장님의 아버님이시군요. 환영합니다. 팀장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울렸습니다. 내 딸이 정말 이곳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걸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엘레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팀을 이끌고 있어요. 유럽과 미국의 항공우주기관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조율하죠. 자부심 가득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비르크너 팀장님, NASA와의 화상회의 준비됐습니다. 팀장님, 유럽 우주국에서 보낸 새 제안서 검토해 주세요. 여러 직원들이 엘레나에게 인사하고 업무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엘레나를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저 따라다니며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엘레나의 사무실은 넓고 쾌적했어요. 벽에는 여러 우주 프로젝트 포스터와 함께 그녀가 받은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아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중요한 화상 회의가 있어요. 엘레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영어, 독일어, 그리고 가끔 한국어까지 자유자재로 오가며 복잡한 기술적 내용을 논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전문적인 모습은 제가 알던 어린 딸이 아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연구소를 둘러볼까요? 엘레나를 따라 여러 부서를 방문했습니다. 첨단 시뮬레이션 센터, 재료 연구실, 통신 시스템 개발팀. 모든 것이 최신 기술로 가득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차세대 위성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독일의 기술과 한국의 혁신을 결합한 프로젝트죠. 연구원들이 엘레나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것을 보며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내 딸이 이토록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점심시간 연구소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며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가짜 번영 국가인가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 편견과 고집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틀렸다. 엘레나, 내가 이런 환경에서 성공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인정이었으니까요. 고마워요, 아빠. 이제 제 가족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저녁에 만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연구소 로비에서 큰 전시물을 보았습니다. 한마이너스독 항공우주협력 50주년 기념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제가 기획했어요.
아빠,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게 많아요.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벽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 딸은 이미 오래전에 나를 넘어서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 엘레나는 저를 평택의 한 군사지역 근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첫째 사위를 만날 예정이었어요. 엘레나의 설명에 따르면 김주환은 대한민국 공군의 F-35 조종사였습니다. 미국에서 공군 파일럿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교관으로 일해요. 아빠와 비슷한 군인이라 잘 맞을 거예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제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딱 봐도 군인다운 자세와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만나서 영광입니다. 김주환입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이었죠. 저도 오랜 습관대로 반듯하게 인사했어요. 하랄트 비르크너입니다. 만나서 반갑군요. 식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점점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주한은 유창한 영어로 자신의 군 경력과 훈련 과정을 설명했어요. 독일 공군과도 합동 훈련을 여러 번 했습니다. 뛰어난 전술과 정밀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공군의 현대화 수준은 어떤가요? 냉전 시기 전은 아시아 군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한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평택 기지를 방문해 보셔야 할 겁니다. 허가를 받아놨어요. 내일 모시고 가도 될까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평택 공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철저한 보안 검사 후 주한은 저를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F-35 시뮬레이터입니다. 실제 비행과 거의 동일한 경험을 제공하죠. 시뮬레이터의 정교함은 놀라웠습니다. 최신 기술로 가득했어요. 주한이 간단한 시연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조종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30년 해군 근무 중 많은 파일럿을 봤지만 당신의 기술은 최고 수준이군요. 진심 어린 칭찬이었습니다. 주한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정비경납고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의 항공기술자들이 첨단 전투기를 정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정비팀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가동률이 NATO 기준을 뛰어넘죠. 주한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정비사들의 숙련된 손놀림과 첨단 장비들을 보며 저는 점점 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점심시간 장교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우리는 군사 전략에 관해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주한의 지식과 통찰력은 놀라웠습니다. 현대전은 단순한 화력이 아니라 정보와 기술의 우위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은 그 점을 일찍 깨달았죠.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정보분석 장교로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훌륭한 장교군요. 독일 공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주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말씀은 큰 영광입니다. 장인어른께서 군인이셨기에 엘레나도 군인 가문의 자부심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기지를 나오면서 저는 내심 감동받았습니다. 한국군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현대화되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알던 군대가 아니군.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주한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우리 형님을 만나러 가요. 의사인데 장인어른께서 관심 있어 하실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사? 형님? 무슨 뜻일까요? 궁금증을 안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큰 병원에서 윤세진을 만났습니다. 주한의 형제라고 했지만 성이 달라 혼란스러웠어요. 세진은 깔끔한 흰색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저는 윤세진입니다. 저희는 의형제예요. 엘레나의 또 다른 가족이죠. 세진은 항공의학 전문의였습니다. 그는 저를 특별재활센터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최첨단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조종사와 우주비행사를 위한 재활센터입니다. 저희는 VR, 로봇공학, AI를 활용해 재활 훈련을 시킵니다. 세진이 보여준 기술은 놀라웠어요. 조종사가 중력 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시뮬레이터, 미세 근육 조절을 훈련하는 로봇 장치들.
조종사는 전투기만큼 정밀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이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진의 열정과 전문성이 인상적이었어요. 엘레나는 당신의 의학 연구에도 참여하나요? 네, 우주 환경에서의 인체 영향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녀의 공학적 관점이 큰 도움이 됩니다. 주말, 엘레나는 우리 모두를 한강공원으로 초대했습니다. 주한과 세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처음으로 모든 가족이 함께했어요. 공원에는 많은 가족들이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엘레나도 큰 돗자리를 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한국식 피크닉이에요, 아빠. 여기선 모든 사람이 음식을 나눠 먹어요. 주한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한국에서는 어른께 먼저 술을 따르는 게 예의입니다. 술잔을 받으며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젊은이들은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사실 난 딸이 실패하길 바랐다. 그래서 내 말이 옳다고 하고 싶었어. 모두가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엘레나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난 성공해야 했어요. 아빠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딸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현명했다는 것을. 마지막 날 엘레나의 집에서 작별 모임이 열렸습니다. 일주일간의 여행은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한국어 인사를 천천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한과 윤세진의 장인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엘레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주한과 세진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 가방에서 오래된 독일 해군 휘장 2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복무를 마치고 받은 특별 기념품이었죠. 이것은 내 군 생활의 상징입니다. 이제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주한과 세진에게 각각 휘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말했어요. 나는 군인이었지만 지금은 아버지다. 엘레나가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군인 생활 내내 참아왔던 눈물이 마침내 흘러내렸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돌아보았습니다. 엘레나와 그녀의 세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독일 장교가 아닙니다. 저는 세계를 품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요. 독일의 전직 해군 장교 하랄트 비르크너의 여정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한국. 하랄트가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부터 최첨단 항공우주연구소, 세계 정상급 군사력과 의료기술까지 한국의 모든 것은 그의 오래된 편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F-35를 조종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과 최첨단 의료기술, 세계를 선도하는 항공우주기술은 물론 그 이면에 담긴 따뜻한 정과 가족 문화는 냉전 시대를 살아온 서구인의 시선마저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적의 한강에서 펼쳐진 가족의 화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인간미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은 오늘도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하랄트처럼 여러분도 한국에서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세계가 주목하는 이 놀라운 나라에서 당신의 편견도 아름다운 깨달음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